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문명TV 최황규 목사입니다. 지금 시간은 중국 공산당은 왜 한국을 가장 경계하는가, 한국을 가장 경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산자부 장관 출신인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이 있습니다. 그가 한중수교 29주년을 앞두고 중국 극복 전략을 제안한 저서 극중지계, 즉 중국을 극복할 수 있는 계책 혹은 대책, 책략, 이런 책을 냈습니다. 이 정 이사장은 중국 베이징대와 런민대 처빈 교수와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 고문을 지낸 중국 전문가입니다. 역대로 한국 정권과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당히 기대하고 중요시 여겼으나 정덕구 이사장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정덕구 이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은 신화에 불과하다. 신화다 하는 겁니다. 신화. 역대 어느 정부도 이런 중국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중국 정부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중국 공산당 정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갔지만 그 중국 공산당 정권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진했다, 무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중국을 무슨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신주단 받들듯이 해야 하나? 왜 신주단 받들듯이 해야 하나, 중국을? 중국은 전혀 북핵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할 수 없다. 역할을 할 생각도 없고 도와줄 생각도 없다. 그것이 중국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덕구 이사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중국 외교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이 질문에 대해서 정덕구 이사장이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이 대한민국의 주권과 생존권과 관련해서는 중국에 확실하게 레드라인을 각인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드라인. 다시 말해 영해, 영공, 무단 침입은 안 된다. 역사 왜곡과 정체성 침해,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침해, 이런 행위, 그리고 북한의 대남 위협, 공격 행위, 여기에 동조하는 것, 이런 것은 완전하게 레드라인을 거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 레드라인을 넘을 때는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실제 이행해야 된다. 정덕구 이사장이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에게 주는 조언이자 충고, 아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한중수교 이후 중국에서는 한국을 배우자는 목소리도 한때 있었습니다. 박정희를 배우자, 새마을운동을 배우자. 여기에 대해서 정덕구 이사장은 중국 입장에서, 즉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한국은 중국의 민주주의 가치와 이념을 가장 근거리에서 가장 파급력 있게 전파할 수 있는 나라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민주주의 가치와 이념을 가장 근거리에서 가장 파급력 있게 전파할 수 있는 나라다. 중국 공산당 통치의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이 왜 한류를 틀어막나? 단순히 사드 보복 차원만은 아니다. 중국 공산당에서는 민주주의의 대표적 성공 사례인 한국과 K문화, 한국 문화는 늘 눈에 가시였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인식하는 그 지평이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게 있어서는 대한민국은 체제
유지에 상당히 위협을 줄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실상 중국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14개 나라 가운데서 민주주의와 자유, 기독교의 어떤 자유의 정신을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몽고도 아닙니다. 그 주변에 여러 나라도 아닙니다. 오직 대한민국만이 아주 근접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통일을 절대 도와줄 수가 없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를 꿰뚫는 아주 통찰이라고, 지정학적 통찰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중국에서 한국을 필요로 했지만, 그래서 한국을 이용해 왔지만, 지금은 중국이 반도체 하나 정도를 빼고는 한국을 다 추월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대해서 아쉬워할 게 없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에 대해서 그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중국의 전랑 외교, 그러니까 이 전사, 싸우는 늑대 외교, 이 외교에 대해서 정덕구 이사장은 이렇게 평합니다. 중국의 외교 전술은 무자비하다. 무자비하다는 거죠. 사드 보복 때 중국은 원숭이를 겁주기 위해 닭을 죽인다는 말처럼 한국을 본보기로 삼았다. 한국은 이런 중국의 전술을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 사드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국론이 분열된 채 그 당시 한국은 짓밟히고 말았다. 지금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하향 조정 중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중국의 공산당 정부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됐다 그 뜻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에 기울지 못하게 묶어놓은 노트에 큰 관심은 기울이지 않는 상태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중요한 점은 중국은 한국을 가장 경계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민주주의 가치와 이념을 가장 근거리에서 가장 파급력 있게 전파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일본도 아닙니다. 일본은 중국 대륙에 일본계 중국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동북 삼성에 한국계 중국인, 바로 조선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의 자유민주 통일로 되면은 바로 동북 삼성까지 이 자유와 민주의 물결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북 삼성의 변화는 바로 중국 대륙 전체의 변화로 여기지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정부는 이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이 자유와 진리의 물결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막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 동북 삼성에 있는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내주지 않고 있는 것이고, 또 미묘한 조선족의 소수민족 문제도 아주 예리하게 감시하고 있는 이유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생존과 관련해서 피할 수 없는 수명적 존재입니다. 대한민국과는 가치체계와 사유세계, 이것이 너무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이 쓴 극중지계에서 주는 통찰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지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진리와 자유의 문명입니다. 이 진리와 자유의 문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황하의 물결,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